자, 지금까지 한 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페이지가 22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24페이지. 자, 224페이지 가면 6번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여기는 이제 이론하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따라올 수 있겠죠? 예. 자, 여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내가 오늘 수업 처음 들었는데 문제까지 풀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알아두면 그래서 아까 저거를 저렇게 저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구나. 그 감만 잡아도 돼요. 우리 인지 시작이잖아. 예. 그러면 몇 회 문제냐면 32회면은 재작년 문제거든요. 예, 재작년 문제인데 자 일단 국토기획법령상 이게 41번으로 첫 번째 문제로 나왔던 놈이거든요. 32회 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럼 우리가 광역도시 공부했잖아요. 그 한 거에 대한 설명도 해놓고 틀린 거 찾아보라는 거야. 자 1번부터. 자 기준하면 어느 분이 됐죠? 국장이 정한다. 맞죠? 그럼 얘 찍으면 이거 사람도 아니야 이건. 예. 광역도시 수립 기준, 뭐 기본계 수립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한됐어요. 예. 2번.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 그러면 A시하고 뭐 B시, B군 이렇게 걸쳤어 이렇게 같은 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도에 있으면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짜는 건 얘네 둘이 짜면 되죠. 그럼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나와야지. 그럼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짜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짜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도지사한테 승인 처하는 거지. 틀렸네. 그럼 답은 2번이네. 지금 뭐 틀린지 아세요 지금? 네. 일단 2번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3, 4, 5가 맞는지 한번 보는데 중간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2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답이 2개나 3개 나와. 근데 내가 정확하게 2번은 야 같은 도면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한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광역도를 수립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2번 완전히 틀렸다. 3번 볼게요. 시도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 수립 변경할 때 미리 자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견 듣고 도사는 밑에 시장군수 있죠? 밑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지? 예. 그리고 4번 아까 그 기초조사할 때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면 몇 년마다 반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다. 그럼 등록된 정보 현황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 반영하랬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자 3년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승인해야 되는데 도지사. 근데 승인 안 하면 누가 직접 짜는 거죠? 도지사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정이 없으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도시 수립해야 된다. 맞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저 문제를 풀려고 지금 이거 한 건데 아까 저 새끼 뭐 하는 거지? 이랬을 거야 속으로.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 제가 설명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일단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되고 7번 봐볼까? 31회 때 문제네. 거기 7번 문제 봐보세요. 지금 내가 문제 푼 거 다 체크해놔야지. 6번 풀었죠?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안 풀었다고 막 우겨요. 6번 그다음에 7번 풀 거야. 네. 자, 7번. 자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이번에도 뭐 찾는 거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1번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서 요청을 하면 누구 혼자 짤 수도 있죠? 도지사가.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을 하면 요청이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예. 그럼 단독으로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맞죠? 2번. 또 나왔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하면 어느 분이죠? 기준은 국장이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 그럼 31회 때 나오고 32회 때 또 나온 거네. 이 지문? 왜 4개 없거든 지문이. 또 내면 저 지문이 그 지문이에요. 예. 근데 약간 변형만 했을 뿐이야. 그럼 3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라는 거는요. 자, 광역계획권이 이게 2개만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개 도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공청회 할 때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애가 안 오죠.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애가 안 오잖아. 그럼 수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개최를 하는 게 맞는데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한번 들어두면 돼요. 예. 저 너무 크면은 나눠서 해도 돼요. 예. 그다음에 4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국장이 공고하는 거라서 아까 그 승인한 다음에 송부한댔어요. 송부에서 공고열람 한댔잖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직접 공고하고 일반인한테 열람을 국장이 시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시도의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시도의사한테 보내면 걔가 공고 열람시키는 거예요. 국장이 공고 열람시키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직접 공고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틀린 거 몇 번이요? 4번.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아까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지정 신청이랬어요. 조정이랬죠. 시도가 이 내용 협의가 안 되네. 그러면 공동으로 가도 되고 단독으로 가서 윗사람이 누구냐면 국장. 뭐 신청할 수 있대?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맞잖아. 그럼 틀린 건 4번이 정확하네. 이렇게. 너무 어렵지 지금.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죠? 저런 문제 푸는 거구나. 8번 문제 볼까? 8번 문제 봐봐. 33회 문제네. 33회면은 올해 시험 문제잖아요. 올해가 아니고 이제 작년이 돼버렸네. 작년에 이제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거 나왔어요.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어요. 틀린 거 찾으라고 나왔어요. 어렵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는 4개가 X가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남는 거 하나가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31회 때 문제랑 32회 때 문제 풀다가 33회 딱 보니까 확실히 33회 어렵구나 이 느낌이 와야 돼. 33회 시험 보신 분이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손을 못 들겠으면 이렇게 잉크라도 좀. 일단 풀어봤을 때 이게 분명히 내 시험장에서 봤던 문제거든요. 그분 이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할게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 지정해야죠. 그럼 도에 관한 구역에 걸쳐 있으면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댔잖아. 근데 지금 현재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틀렸어. 택도무소리 하네.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그러면 같은 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정은 도지사가 하면 되겠네. 그러면 속하여 있다면 도지사가 국장과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고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지사 지정해야지. 내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들어낸 거죠. 특동사라고 했어.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중앙행정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금 현재 누구예요? 도지사는 중앙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야 되잖아요. 특동사라고 있잖아. 이거 찍고 웃고 있으면 진짜 가만 안 놔둬. 그다음에 4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시도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은 후에 진짜 또 미치겠네. 국장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럼 틀렸네. 다 5번이겠네. 그럼 5번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시장으로서는 윗사람한테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지? 국장하고 도지사에게 지정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문제 3년도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문제인데 답은 일단 5번인 건 맞죠? 근데 오늘 저랑 푸니까 풀렸죠. 3일 정도 있다 다시 풀잖아.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그 답에다가 절대 동그라미 치거나 체크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 광역도시계획 문제고 그 27회 문제 9번 봐볼까? 잠깐만.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인데 또 뭐야 이거? 옳은 거 어려운 거예요. 27회 때 하나 말씀드릴까? 짝수회가 좀 쉬웠고요. 홀수회가 좀 어려웠었어요. 몇 회? 20회 홀수죠. 33회 홀수죠. 그러니까 27회, 31회, 33회가 제가 어려웠어. 근데 27회 때 문제니까 옳은 거 찾아라 나오잖아 느낌이. 우리는 몇 회죠? 34회. 좀 쉽겠지만 상대평가로 전환이 될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내겠지. 예. 그럼 일단
옳은 거 찾아라는데 1. 국장이 광역계권을 제한하는데 잡아. 국장 나오면 중앙 나와야 돼, 지방 나와야 돼. 근데 또 나오네 이거 또. 이런 정도 수준이야.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그래갖고 2번.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요청 원래는 시장 군수가 짜야 되는데 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 얻어 본인이 승인권자면 승인 안 얻어도 돼. 본인이 승인권자니까 안 얻어도 되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같이 짠대요. 그럼 공동으로 짜는 경우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받지 않아도 돼? 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깔. 그럼 맞네. 옳은 거 찾는 거죠. 답 2번이네. 네. 그러면 이제 3, 4, 5가 뭐가 틀렸냐? 3번. 중앙행정위원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국장한테 뭐 하면 되죠? 요청. 광역계권 변경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있다. 틀렸고. 3번.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기장 윗사람 누구예요? 도지사. 그러면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누구 승인 얻어야 되지? 도지사 승인 얻어야지. 5번.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 아까 전에 광역계권 지정할 때 전부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 지정할 수도 있댔죠. 최소 단위가 구군 읍면이라고 그랬어요. 광역계권은 붙어있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을 단위로 지정하는데 일부만을 광역계권에 포함할 수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잖아. 그래서 최소 단위가 구군 읍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나마 최근에 한 5년 동안 제가 어렸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광역도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구나. 그 자신감 가지면 돼요. 기본계획 한번 풀어볼까 이번엔? 기본계획은 최근 문제 풀어볼까? 최근 문제 12번 가볼게요. 12번. 32회 때 문제네. 32회면 이제 가장 최근 재작년 문제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예, 도시가 어디였어요? 그럼 특광, 특특, 시군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단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지 않고 인구도 얼마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범에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할 시인데 20만 명 이하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틀렸죠. 두 개 틀렸잖아 지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할 시로 인구 얼마 10만 이하일 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잖아요. 틀린 거니까 답은 1번이네. 32회 때 봤어야 돼. 짝수 때. 2번 보시면 이 내용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책방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계획의 내용에 이걸 포함해야 된다. 이 지문은요. 그 지문을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그냥 만들려고 구성한 거야. 이미 답은 딴 데 줬는데 구성하려고 넣은 거라 쟤는 거의 답이 될 일이 없어요. 이건 팁이에요. 팁. 문제 풀 때. 뭐 무슨 내용은 무슨 계획의 내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문제를 5개 지문 만들려다 보니까 한 개가 없어. 그럼 저런 거 갖다 넣는 거예요. 저런 건 답이 주로 아닙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계획 수립하면 누가 더 큰 거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부합되어야 됩니까? 네. 그리고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 맞죠? 5. 특광, 특특, 도지사. 얘는 승인 신청 안 하고 본인이 확정한댔죠. 아까 온리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얻으랬잖아요. 그럼 여기 특광, 특특,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행정기관장 본인이 협의하고 지방 맞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된다. 맞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린 거예요. 하나 더 풀어볼까? 13번 가볼게요. 13번.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최근에 이런 유형이 많은 게 박스 준 다음에요. 가로 안에 알맞은 거를 올바르게 나열하 이걸 많이 내는 이유가 이의제기 안 받으려고. 지문을 만들면 막 이의 신청해서 막 복수정답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뭐 법조문 그대로 냈으니까 뭐 틀릴 일이 없겠지.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박스 유형인데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자, 기본 계획을 위반했다. 아까 위반이나 수리 같이 쓴댔어요. 띠리리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다면 요 굳이 안 해도 된다. 아까 몇 년 안에 했을 때 5년. 5년. 그리고 시장 군수는 띠리리년마다 니은년마다 기본 계획 타당성부터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5 찾으라는 얘기죠. 5 답 4번이네. 몇 회야? 네, 요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돼. 기본 계획 하나 더 풀어볼까? 가장 최근 거. 가장 최근 게 15번. 31의 문제인데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인데 틀린 것. 1. 자, A 시장이 있고 B 시장이 있으면 A시는 A시 기본 계획은 A시 내에서만 짜야 되죠. 도로 계획 짜다 보면 인접한 지역의 일부나 전부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 시장이 B 시장 몰래 해야 돼요. B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 군수하고 뭔 해야 돼요? 협의해야지. 맞네. 2번. 기본 계획 위반일로부터 아까 몇 년 안에 하면 토지 적성 평가 안 해도 돼요? 이거 아예 그 질문으로 나온 거죠. 네. 이 질문을 새로 낼 때 박스로 냈던 거야. 네. 3번.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 수립하려면 시군이니까 시군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 변경할 때는 도지사하고 협의한 후 지방도시 심의 잠깐만. 시장 군수가 도시공기백 변경할 때 시장 군수 윗사람 누구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행정기관장 도지사 협의하는 게 아니죠.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게 나와야지.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지 도지사랑 협의하고 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응? 아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했잖아. 졸려 지금 이 와중에 이게 지금 시험 문제인데. 시장 군수가 짜면 누구한테 승인 신청하고 도지사가 관계행정위원장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이렇게 나와야지 도지사랑 협의하고 시장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 다음 몇 번이네? 4번. 5. 또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된다. 맞네. 아 그러면 15번은 4번이 답이고 뒤로 넘기면 16번부터는 도시군 관리를 바뀌어요. 그럼 지금 문제 거의 내가 다 거의 반은 풀었거든요. 반 풀면서 제가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잖아. 그거만 이제 달달 해가지고 해도 첫 번째 문제 41번, 42번을 맞출 수 있다고요. 얘를 틀리면은 뒤에 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첫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럼 다시 24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은근슬쩍하죠. 페이지 금방 뭐 찾고. 안 웃겨? 웃자고 했으면 웃어야 되는데 뭐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이게 하나의 도시야. 도시에서 여기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을 할 거야, 보존할 거야 그러면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용도를 나눠야 돼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 용도 지역.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하면 안 되고 해당 도시에서 여기는 개발할 땅, 여기 보존할 땅 정해놓고 개발할 땅이면 도시지역으로, 도시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야 되죠.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추가로 필요하면 용도 지구 지정하고 필요하면 용도 구역도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거 지역 옆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럼 도로가 무슨 시설이죠? 기반에서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돼. 짜서 결정이 되면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한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기존에 건물이 오래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정비를 하고 싶어. 그럼 도시 및 주거 환경 무슨 사업 해야 되고? 정비 사업. 여기 인구를 한 30만 더 늘리고 싶으시면 비도시를 도시로 개발해야 돼요. 그럼 무슨 사업 해야 돼요? 도시개발 구획 정리한 다음에 여기를 도시로 만들어서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이 현재 몇 개 나왔네? 3개. 요게 도시군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 3가지를 말하는 건데 그동안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여기 지역은 특정한 개발 할당들을 딱 묶어서 앞으로 난개발을 막아보겠다 해서 도입했던 게 우리 그때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구 단위 계획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 지정한 다음에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계획 짜서 난개발 막아보겠다.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도시군 관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그랬죠? 네. 자, 도시공관리계획이 뭐야라고 하면 앞으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도시는 특, 광, 시, 군에서 앞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하려고 토지 이용 이렇게 해라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안보 등에 관한 계획으로 뭐를 말해요? 그러면 용계, 기, 도, 지, 입, 이 6개를 한꺼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그래요. 용이 뭐였냐면 용도 지역하고 지구 지정 변경하는 거. 개도 시 수인데 요게 용도 구역인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요거 말고 계획도 짜야 돼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어서 용도 구역이 5개인데 얘네들은 구역만 지정 가는 거 나오지 계획이 없어. 그래서 별도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요거 6가지를 하려고 짜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야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한 도시를 대상으로 제일 먼저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나눠야 되죠. 그럼 여기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여기는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여기는 녹지 지역으로 해 놓고 개발하지 마. 여기는 개발해. 이렇게 다 정해 놨어요. 그리고 용도 뭐라고 그래? 지역. 용도 지역 지정해 놓고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공항을 설치했더니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 위에다가 용도 지구 같은 걸 지정해서 규제를 하나 더 하겠대요. 대표적인 고도지구. 그리고 시외곽으로 개발을 못하게 여기 아차산이면은 여기 어디죠? 광진구 여기 아차산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면 구리죠. 서울이 구리를 자꾸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걸 묶어서 못하게 확장하는 걸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는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구역.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하고 용도 지구 지정하고 용도 구역 지정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주거 지역이니까 학교 들어가야 되죠. 기반시설 들어가야 되니까 도로도 깔아야 되고 이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인구가 좀 모질라 가지고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하는 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러고 여기 오래된 주택들 막 몰려 있죠. 이거 한번 싹 정비하겠다는 정비 사업 나와.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딱 묶어서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하는 거를 지구 단위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기능이 떨어졌던 거를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기능 올리겠다. 그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 한꺼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출문제 풀면서 용도 지역 같이 다 해버릴까? 고민 좀 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기출문제 풀면서 이거 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거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면 2명이 눈을 못 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론만 하게 될 때는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아 이게 중요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니까 제가 문제 같이 풀면서 할 테니까 책 분철하지 마세요. 분철하신 분이 계신가? 저기 책 한 권밖에 안 되니까 분철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갖고 다니세요. 응. 그러면 자, 도시공간의 내용은 용계, 기도, 지입인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요 계획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정하고 뭐 하겠대? 변경하겠대. 그럼 요거 하려면 요 계획을 짜래요. 짜는데 순서 한번 해볼게요. 예, 광역, 종합, 기본 안 들어갔어. 그럼 이제 구속력 있는 거죠. 있는 계획은 수립이란 말 안 쓰고 입안에서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입안하는 사람이 그 지역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해야 돼? 기초조사하고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 보여주라고 그래서 주민 공람해야 돼. 공람할 때 며칠 이상 하라고 그랬죠? 14일 이상. 공람할 때 안 오니까 무슨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듣고 입안권자가 보내면 다음 뭐야? 협의하고 나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고시된 내용을 지형도에다가 작성해서 여기까지가 도로로 결정됐어요라고 표시해 줘야 돼요.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요때 효력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도로니까 개발하지 마세요는 이 지형도면이 나와야 돼요. 이 순서인데 걔랑 아까 기본계랑 뭐만 다른지 보여줄게요. 수립이란 표현이 뭐로 바뀌었고 승인이란 표현이 결정 바뀌었고 요게 하나 바뀐 거예요. 공청이라는 단어가 공람으로만 바뀐 거야. 그럼 해볼게요. 자, 입안에서 무슨 절차? 결정하는 절차인데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민 공람. 공람할 때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됐어요. 그럼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고시한댔죠. 근데 이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뭐 그려주라고 그랬는데 지형되면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근데 얘는 수리권자가 입안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도시니까 당연히 입안권자는 관할하는 자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계획 관련된 중요한 거는 다 나와라. 누가?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도시가 지정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광역 도시공간에 짜면 도시사도 입안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입안권자인데 시장 군수 윗사람은 누구죠? 그럼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하면 되고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본인이 하면 돼. 그럼 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죠. 그럼 이 사람 시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결정 신청하면 돼? 도지사. 근데 여기서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큰 시라고 그랬어요. 큰 시는 뭐예요?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시도지사 대장이라고 하고 국장이 입안했으면 윗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국장, 예외 국장이야.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외우려고 맨 처음에 달려들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고 1년 내내 했는데도 문제 나면 못 풀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우려고 달려들어서 그래. 그래서 원칙이 도시니까 특광, 특특시장 군수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하고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하겠다. 결정은 시도 대장이 하는데 국장 입안했으니까 국장 결정해 이렇게 한 거예요. 깔끔하게. 나 이거 지저분하면 난 강의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생긴 게 딱 깔끔하게 생겼죠. 예. 예. 대답 안 해도 돼, 괜찮아. 예.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그럼 시도지사 대장이고 예외가 국장이야. 근데 국장만 하는 거를 단독으로 내는 이유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가지 중에 용도 구역이 규제가 제일 세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본인이 입안한 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국장이 결정하면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놈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정하냐면 이게 시도에서 하는 거야.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때만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관할이라 나중에 지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표현이 나오면 국장이란 말을 뭘로 바꿔야 돼? 해장. 그래서 여기 수산이란 말 나오면 해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원칙대로 시도대장, 예외국장에서 결정권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입안권자, 이걸 결정권자라고 해요.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입안권자가 기초조사할 때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할 거 많은데 토했다 그랬죠. 토했다. 근데 얘는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돼요. 환경 파괴도. 그래서 할 게 많아질 건데 또 하나 해서 환장하겠네. 그래서 환경 못 들어가. 토가 뭐예요?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가 추가돼요.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계획만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람을 며칠 이상 하라고 그랬죠?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요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60일 안에 통보해 주겠다. 지방의 의견 청취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만 안 듣고 다 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관련돼서 위반을 하면 원래 아까 누가 결정권자지? 도의사잖아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로 개정돼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하여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빨리 진행하라고. 그래서 지방의 의견도 안 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그래서 특이한 게 요거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결정할 때 시도 대장이면은 지자체 장이니까 지방행정위원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 이렇게 써 있고, 국장이면은 뭐로만 바뀌겠네요. 중앙행정위원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만 돼 있어요. 결정되고 나서 고시하고 뭐 그려주라고 그랬는데 지정되면 고시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볼까? 자,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등 써 있죠. 자, 이 표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제가 형광펜 칠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해요? 도시 관리하는 건 도시니까 특, 광, 특,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단 아까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의사 끝. 여기서 끝 해야 돼. 이거 아니고 상관없어요. 원칙이 특광, 특특시장군수 예외 국장 도의사잖아요. 그걸 말로 풀어 쓴 게 이거라고. 원칙이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단 국가계획이라는 표현 나오면 어느 분이? 국장. 둘 이상의 시도 걸쳐 시끄러우면 누가? 국장. 기준 하면 어느 분이죠? 국장이 줬는데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야 조정 야 이거 좀 기준에 맞게 짜와라고 했는데 얘가 쌩한 거예요. 그래서 기한까지 국장이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 그럼 날 뭘로 보는 거죠? 뭘로 보는 거잖아. 나와 자식아 하면서 누가 짜는 거야? 국장.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나 이게 뭔지 이해시키려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의사가 위반할 수 있고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짰으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결론은 형합해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원칙이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짜는 거고 예외 국장, 도지사 끝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 위반권자예요. 그다음에 결정권자. 요거는 이거야. A씨하고 B씨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도로가 이렇게 설치할 때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접한 지역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접한 지역의 일부나 전부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 둘이 공동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원래 돈을 같이 내야 되니까. 근데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할자를 지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치게 되면 공동으로 위반하고 위반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할 사람을 윗사람이 지정해 준대요. 같은 도면 도사가 지정해 주고 시도면 국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특광 특특시장 군수의 장, 해당 특광 특특시군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인접한 특광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위반할 수 있다. 여기 일부나 전부 포함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때 협의가 성립이 되면 일단 뭐 하면 돼요? 공동 위반하든지 할자를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럼 윗사람이 할자를 뭐 한다고? 지정해줘요.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고 시도에 걸쳤잖아요. 그럼 국장이 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한다고. 그래서 이걸 공동 위반, 이걸 지정 위반이라고 그래요. 이해만 하시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책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저를 믿으셔야 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위반해요? 그럼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위반하되 예외 국장, 도사도 위반할 수 있다.까지만 아셔도 돼. 그런데 관할 지역의 옆에 있는 지역이 전부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둘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할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할자를 지정해 준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걸 조문화시켜서 쓰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이런 거 안 낸다고. 어떻게 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위반하되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국장 위반은 예외 있었잖아.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일 때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위반하다 예외 국가계획 관련 국장 위반한다. 그게 틀렸죠. 기본계획은 온리라고 그랬잖아. 그냥 온리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짠댔잖아요.
그런 거 구분하는 것 정도 내지 이 안에서 뭐 걸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위라는 것 중에서 여기 특이한 거가 차등 위반하고 조속 위반 이 두 개는 지문으로 좀 나오니까 체크만 해두셔도 돼. 일단 지위는 간단하게 위에 도시군관리계획 위에 있는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이거 당연한 거 쓰는 거잖아. 1번 지문을 누가 내겠어요? 저기 쉬운 걸. 내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부합되어야 된다. 맞죠? 그 정도 수준의 지문이고 공법에서 기준하면 어느 분 나온다고? 옥장이 정한다. 끝. 아. 근데 요 두 가지는 차등 위반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자, 도로를 설치하려고 여기도 결정, 여기도 결정, 여기도 결정, 여기도 결정, 이거 한두 군데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정할 때 인구가 여기는 50만이 유동인구고 여기 하루에 1만이야. 어디가 더 급해요? 50만. 여기부터 설치해야 돼요? 평등하게 설치해야 돼? 일단 인구가 많은 데부터 빨리 해야 되죠. 차등을 둬야 돼? 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야, 도시군관리 너 짤 때 그 상세 정도나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기반에서의 종류가 뭐냐? 아니면 도시 농산어촌의 인구 밀도가 높냐 낮냐? 토지 용리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시험에 나와요. 예. 차등을 두어서 안 돼요. 차등을 둬야 돼. 둬야지 당연한 거잖아. 이걸 이해해야지 왜 안 합니까? 예. 차등을 둬서 위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도시군 기본 계획이 먼저 나오고 요거 나오면 무슨 계획이 나오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이 안 나오면 관리 계획이 못 나와요. 방향을 줘야 집행할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없으면 얘 짤 때 같이 위반할 수 있어요. 이걸 동시 위반, 조기 위반이라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조속히 위반이 필요하면 같이 위반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국장, 시도, 시장 운수가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초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무슨 위반할 수 있대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함께 위반할 수 있다고 차등을 두고 위반하여야 한다예요. 이 두 단어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위반이 필요하면은 상위계획 짤 때 같이 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의. 국장, 시도, 시장 운수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협의할 사항에 관해서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 나오면 중앙행정위원 협의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시험에 언급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참고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아까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그랬죠. 그 여섯 가지를 짜려면 도시군관리 위반해야 되는데 위반권자가 원칙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하고 도지사. 이 아무리 뒤져도 주민은 위반 못해요. 위반권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는 동네에 지금 도로가 막히는데 빨리 도로 설치 안 하고 있어. 그럼 찾아가는 거야. 이 도로 좁잖아. 이거 도로 좀 까주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서 얘기해야 돼요. 현재 상태가 이러하니 이 도로가 설치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야죠. 그런 거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이 위반은 못해도 위반을 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제안께서 나온 게 위반 제안이에요. 그럼 6개를 다 제안받을 수는 없는데 잘 들어요. 제 땅이 서울시 중에서 이 땅이 있는데 상속을 받은 거야. 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내 땅을 상업적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이거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 대한민국 땅 다 상업적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는 제한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정말 당신들이 사는데 필요한 건데 우리가 깜빡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받아주겠다. 그래서 주민은 위반을 못해도 위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야 돼? 제한해야 돼. 그러면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위반할 수 있는 이 권한자가 안 하고 있는 거야. 도로 좀 이렇게 싹 넓혀달라고. 도로 좀 놔주면 안 될까? 그럼 얘가 제한할 때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류를 2개를 들고 가야 돼요. 행정기관 찾아갈 때는 바카스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계획 설명서랑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를 얘가 작성을 해서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권자한테 제안하는데 그게 5가지만 제안할 수 있어요. 기지, 산지, 입해서 뭐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우리 동네 부족해 죽겠다.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서 난개발 막아달라. 그리고 우리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유일하게 용도지구 중에 딱 하나만 제한할 수 있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산업이면 공장이죠. 공장단지 지정해서 일자리 창출해달라. 이거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 기존의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지구단위 대체해달라. 우리 동네 규제가 너무 센데 이거 좀 풀어서 기능 좀 완화해달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달라 제한할 수 있는데 요 5가지에 대해서 제한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시설이지? 그래서 요거는 전체 토지 소유자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 동의 얻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험에서 이 동의 요건 갖고 틀리게. 예. 기지 산집 5가지 제한한다. 요 정도는 외워두시고 요거 제한할 때 어느 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래서 5분의 4 동의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라. 토지 면적에. 그럼 얘가 통보해 줄 거예요. 너 기다릴 거니까 내가 45일 안에 통보해 줄게. 반영할지 안 할지. 단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며칠? 30일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얘한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주민들이 제한 안 해요. 이 도로 설치해달라고 제안해서 1억 낼래요? 그냥 이사 갈래요? 그러니까 제안 안 하는 거야. 이 제안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려는 개발 사업자들만 제안해요. 거의. 내가 개발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지구 단위 묶어서 행위자 완화 인센티브 받으려고 제안하는 거지 일반 주민이 저걸 제안한다? 이거 탁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도 자체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제도인데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무실해졌지 이것 때문에. 결론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입안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제한하는 사유가 기지, 산지, 입 5가지인데 그중에 뭐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동의 얻어라. 통보는 며칠 안에 해주고 40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얘한테 입안에 드는 비용 전부를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시험에서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콜리에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볼까? 자, 요게 주민 입안 제한에서 자, 입안하는 사람이고요. 나 주민인데 야, 기반시설 설치해줘. 지구단위계획구역 좀 지정해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대체 좀 해줘.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게 뭐 지정해달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달라고 해서 기지, 산지, 입이 된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기가 뭐였지 아까? 기반시설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줘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구 행위자한 대체해달라. 입이 뭐예요? 입지구제에서 기지, 삼지, 입이에요. 이건데 그중에 뭐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래서 기반에서 요거는 얼마 돈이 들어가거든요. 5분의 4. 나머지는 다 몇이냐면 3분의 2, 3분의 2, 또 있어. 3분의 2, 네, 3분의 2야. 그럼 3분의 1을 외워야 돼? 5분의 4를 외워야 돼? 그럼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통보해 줄 거 아니에요? 통보는 45일인데 연장해서 며칠? 30일. 최대 며칠이겠네? 75일이다. 요거만 하시면 돼. 네. 통보 기간은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되 1회 안에 30일 정도 연장할 수는 있고 잘 모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서 반영 여부 통보해 주겠다. 비용 부담할 때 아까 전부를이었어요? 일부를이었어요? 전부 또는 일부였어요? 그래서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제한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 주민 입안 제한이라고 됐어요. 됐고 그럼 뒤로 넘겨볼까요? 순서를 자꾸 외우려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은 사람은 외우려고 달려들거든요. 안 해도 돼요. 저기 무슨 말인지 아시고 제가 아까 공부하라고 한 거 3가지 비교하는 거 그거만 하면 돼. 일단 이게 이렇게 해서 A시에 도로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인구경제 사유문 알아야 되니까 무슨 조사하고
기초조사하고 의협심의 들을 때, 주민의견 들을 때, 주민의견과 무슨 의회? 주민의견 정치할 때는 공람 기간을 며칠 이상 주고 14일. 요거 의견 들었죠? 그리고 주민은 입안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데, 입안권자 제한할 때 기, 지, 산, 지, 입 제한할 수 있었죠? 요 기반시설은 토지 면적 5번에서 나머지 3분의 2 동의어서 제한하면 통보 40일, 연장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이 전부동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해. 일단 입안 제한을 받든 입안을 하든 입안권자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인데 입안권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원칙, 예외 국장, 도지사인데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예요.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순서대로 쓴 거야. 그럼 입안권자가 결정 시청하겠죠? 그럼 이제 국장한테 갈 때는 국장은 누구랑? 중앙. 시도대장은 지방이랑 하겠죠? 네. 이런 거 왜 외워? 시험에 안 나오는데. 네. 그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송부에서 열람을 시켜주는데 요 열람할 때 열람하고 나서 아까 뭐 그려주라고 지용되면 작성해서 이거 고시한 때 요때 효력 발생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걸 자세하게 쓴 건데 제일 먼저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를 기초조사인데 얘는 환경성 검토 추가된 됐죠. 아까 토했다에다가 얘는 땅까지 파야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까지 한댔잖아.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요거 해야 되는데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생략사유예요. 생략사유인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요거. 요거만 밑줄 쳐놓을래?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도심지야. 도심지면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죠. 개발이 끝난 지역에서 환경 다 파괴되는데 환경성 검토 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어디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도심지 주로 상업지역과 인접지역. 그리고 개발이 끝나가지고 나대지가 없어요. 나대지가 면적이 2%에 미달이면 개발된 땅이 몇 퍼센트 이상이란 뜻이에요. 98% 이상이 개발됐으면 2% 그것 때문에 환경성 검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따라해. 나대지 프로 기억해둬야 돼. 나대지 나오면 몇 프로야? 2%. 이게 5%로 나올 거야. 그럼 X 이렇게 하면 돼. 나대지 따라 안 할 거야? 따라. 나대지 몇 프로야? 2% 미달. 요까지. 요거 이때까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됐고. 그리고 뒤에 넘기면 환경성부터 생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요. 외워봤자 시험에서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의견 청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가 있고 지방 의견 청취 있었죠.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며칠 이상 공람 준다고 그랬죠. 어딨어? 14일 어딨니?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 기간을 줄 때 요때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면 통보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60일 안에 통보를 해주겠다. 요 열람 기간에 의견서 제출하면 통보는 며칠이고 60일. 근데 얘가 제안을 했는데 그 의견이 너무 타당한 것 같아. 그럼 반영할 건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다시 공고해서 다시 열람시켜라. 그래서 재공고 재열람한다. 요거 한 번 나왔어요. 날짜 요 14일 한 번 하고. 다시 주민 의견을 들을 때에는 열람을 며칠 이상 기간을 주고 14일.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출을 하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는 60일 안에 해주겠다. 근데 그 내용을 타당해서 반영하려고 했더니 조례가 정한 중요한 사항이면 이거 의견 다시 공고해서 다시 들어라 이 뜻이에요. 됐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의 의견 청취할 때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라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도시공간을 이반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광역 시설, 기반 시설을 들어 용광기라고 그래요. 근데 뭐는 없어요? 지구 단위 안 들어.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도시공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럼 답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혜는 지 없다라고 그래. 지혜는 뭐 없다고? 지방의 의견 청취에는 지구 단위 없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야. 지혜는 뭐 없다고요? 지 없다. 그럼 요 세 줄 안 외워도 돼요. 다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뭐는 듣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의 의견 청취 사유가 아니다까지 마시면 되고. 자, 마지막. 자, 이제 기초조사했고 주민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했어. 입안권자가 보내면 무슨 신청하는 거지? 그럼 결정권자가 하는 게 의, 협, 심. 그럼 이제 협의하고 나서 심의하면 되는 거죠.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데 협의할 때 심의할 때 특례 규정이 나오는데 특례는 뭐 낼 일이 없고 심의할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건축 계획이거든요. 건축 계획이야. 그러면 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잘 모르겠네. 그러면 건축위원회랑 같이 해라 해서 요거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 되는 게 있대요. 무슨 계획 관련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원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건축계획이에요.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어느 위원회랑 같이 하래? 건축위원회랑. 그래서 앞으로 건축위원회가 나왔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계획 내용이네 이거. 지구단위 내용이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안 보셔도 돼. 이게 31회 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생략사유는 안 보셔도 되고. 자 이제 결정원자 잘 나오지. 결정원자. 제가 아까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이었죠. 근데 지구 단위계 관련돼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결정 안 됐잖아. 그래서 여기 결정원자가 시도지사, 대장이 원칙인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무슨 계획 관련됐을 때 지구 단위 관련됐을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요거 하나가 추가된 거라 B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는 본인이 위반한 거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관련돼서 시가와 관련된 거는 누가 한다? 국장. 수산 나오면 단어가 뭐로 바뀌어요? 이거는 회장으로 바뀐다 그랬지. 회장.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이거 하면 돼.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예요? 시도의사 대장. 단 지구 단위계 관련돼서 시장운수가 위반한 거는 시장운수. 예외가 국자인데 국자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위반한 거.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 왔는데 무슨 계획 관련돼야 돼?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만 이 국자에 한다. 그거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박스로. 그래서 저기 파란 색깔 그 주황색 형광펜 돼 있는 거 보세요. 시도 대장 원칙 예외 시장 운수가 직접 위반했던 지구 단위계 시장 운수 결정. 예외 국장이 하는 경우는 A 국장 위반한 거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 조정 구역 국장만 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D죠. D는 누가 한다고? 회장한다. 그거 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려줘야지 이제 뭐 그려줘야지 효력 발생하는데 지형도면 그럼 뒤로 넘기면 지형도면 나올 거예요. 나왔네. 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뭘 그려주셔야 되냐면 도시공간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 한 때 고시한 날 이걸 다음 날이니 5일 후니 뭐 이렇게 꼬시거든요. 지형도면 고시하자마자 효력 발생한다. 그런데 A가 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녹지 지역이었는데 주거 지역이었는데 얘가 녹지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야. 주거 지역이 녹지 지역으로 바뀌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미 허가 받아서 착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얘 이거 하는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계속 하게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 이걸 이미 기, 득할 득, 권리권에서 기득권은 뭐 해줘라? 보호해줘라. 이걸 기득권 보호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미 사업에 뭐 했을 경우에만 착수한 자. 착수한 자는 이 도시공관리계 결정 당시에 사업공사에 뭐 한 자기 때문에 착수한 자기 때문에 결정이 되든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걸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득권 보호인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하나 있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규제가 워낙 세서 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는 거랑
수산전보구역이 결정되는 사항이면 결정되기를 당시 착수했다 하더라도 이게 3개월 안에는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요게 특례 규정이에요. 원칙은 계속할 수 있다는데 무슨 구역 두 가지만. 시가와랑 수산전보구역 줄여서 시수구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줄여서 시수삼신이라고 그래요. 시수삼신. 시가와랑 수산전보구역은 몇 월 내 신고?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데 이걸 시험장 가면 자꾸 꼬시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시가와랑 수산은 몇 월 내 신고라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3월 내 신고야. 요거만 빼고 나머지 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것들을 10개를 외워야 돼. 시수 30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제 다 그냥 하는 건데 시가와 수산만 3월 내 신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그거 하나랑 마지막에 아까 그려주는 게 지형도면 그려줘야 되는데 지형도면이 뭐냐면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용도지역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려줘야 돼요. 지형도면이라고 하는데 그 지형도면이 요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등고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건 뭐겠네? 산이겠지. 그건 알잖아. 살가부도. 여기 산이고 도로 같이 생겼죠. 그리고 요거 건물이 있는 거야. 이게 지형도예요. 근데 이게 A 건지 B 건지는 안 써 있죠. 그래서 지적을 표시해 줘야 돼. 요 지적을 여기다 표시해 줘요. 여기 이렇게 해서 산 6, 7, 3, 4 표시해. 그럼 지적이 표시된 어디에다가?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표시해서 여기다 그려주는 거야. 그걸 무슨 도면이라고 불러요? 지형도면. 이걸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뭐 한 날? 고시한 효력 발생하는데 그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를 아까 기득권 뭐라고 그랬죠? 보호라 해서 이미 착수하던 거는 별도 조치 없이 계속 가능하죠. 다만 시가와랑 수사는 몇 월 내 신고해라. 3월 내 신고해라. 요거만 특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뭐 그려줘야 되냐면 지형도면은 기초조사를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기초조사를 누가 했죠? 입안권자가 했어요. 결정권자가 했어요. 입안권자 그려야 돼. 그래서 누가 그려요? 그럼 입안권자가 그리는 거야. 그래서 특강, 특특, 시장군수, 예배국장, 도지사도 그릴 수 있는데 그래서 급수 제일 낮은 애 누구지? 그래서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냐면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이 사람이 결정된 내용하고 착오가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지적이 표시됐던 지형도에다가 내용 표시한 다음에 요거를 작성해서 뭐 한때 고시한테 요때 효력 발생 안 됐지. 예. 그래서 요게 지형도면이에요. 이거 볼까? 자, 지형도면을 누가 작성해요? 그러면 네 글자로. 기초조 한 사람 네 글자로. 입안권자가 작성해야 돼. 입안권자 원칙이 특, 광, 특, 시장, 군수, 예배국장, 도지사잖아. 누가 그래요? 입안권자 작성한다. 저거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야. 예. 근데 급수 제일 낮은 누구만 승인 얻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도지사. 그러면 30일 안에 대조해서 내용 괜찮아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형도면 승인된 거 뭐가 됐을 때 고시가 되면 이때 효력 발생한다고.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부터 했으면 기본계획이 바뀌면 관리계획도 바뀌어야 되죠. 그럼 얘도 몇 년마다 하겠네. 5년마다 관할구역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해라. 이게 전부예요. 여기까지가 도시관리계획인데 뒤에 넘기면 그림 하나 있어요. 이게 지형도면입니다. 이렇게 지형 표시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 지번도 써 있죠. 그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죠. 이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고. 거기다가 이번에 하천이 여기까지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칼라로 나와야 돼. 칼라로 안 나와서 그래. 이걸 지형도면인데 이거를 뭐 한때 고시한테 요때부터 그걸로 써라. 효력 발생한다 이 뜻이. 그리고 뭐 기본 원칙은 참고로 받는 거고.
됐어.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도시군 계획 비교한 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순서랑 이방권자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표 하나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 어디 있냐면 치기도에 치기도 몇 페이지에다 해놨냐면은 여기 12페이지에 놨어요. 치기도 12페이지 보시면은 뭐 글씨가 되게 뭐 크게 써 있는데 이거 세 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뭐? 승인. 관리계획은 입안해서. 근데 둘 다 공청회인데 얘는 주민 뭐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똑같죠? 수립권자, 입안권자, 그다음에 승인권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한꺼번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봐야지. 법조문에 있는 표를 해서 외우면 이거 안 외워져요. 그럼 여기서 차이점만 한번 봐볼까? 얘는 수리권자가 아까 같은 놈이면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 승인 얻고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 승인 얻는데 3년 안에 승인차 안 하면 도지사가 3년 안에 시도지사 안 하면 국장이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댔죠.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신청제도 아까 있었죠. 요거만 하나 보시면 되고 기본계획은 언니 누구만 짠댔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고 도지사, 특광, 특특 본인이 확정 안 됐지. 그리고 요 도시군관 이방권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인데 예외 국장, 도지사도 있었고 원칙적인 결정원자 시도대장 예외 국장인데 지구단위계 관련돼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했었잖아. 결정 고시되고 나면 아까 뭐 그려주라고 지형등을 고시하자마자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고 국장만 결정한 사유는 시험에 잘 나온댔죠. 그거고 심의할 때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요놈 들어가면 건축위원회랑 같이 하래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포함되면 건축위원회랑 공동심의해라 써놓은 거야. 이 됐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서 준용하는데 얘는 토했다 해서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 추가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뭐 하나 더 추가되는데 환장하겠네. 환경성업도 추가된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얘네들은 비구속적 계획이라 행정쟁송 제기 못하지만 얘만 유일하게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 개 한꺼번에 비교한 표니까 요거만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교재 33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X표 해시고 책에도 있는 거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챕터 테마 3에서 용도 지역 나오죠. 이제 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도시공개 시설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가 오늘 첫날이라 왜 자세하게 했냐면 행정계획 파트 한 게 11월 초에 했기 때문에 기억 하나도 안 날까봐 자세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난 11월, 12월 달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 강의 듣고 다음 주에 오시면 용도 지역부터 중요한 것만 빨리 한번 싹 볼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시간에 용도 지역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